지금 미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한 사람 때문인데요.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는 남자,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이 한 단어를 떠올렸죠.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 그 당시 엄청난 폭락들, 단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던 그 코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겼던 그 사건이요. 그래서 진짜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게 정말 제2의 루나 사태로 번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무너지던 바로 그 주에 리플 XRP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뭔지 보기 전에 먼저 무너지고 있는 그 주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주식의 이름은 STRC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한 특별한 주식이에요. 원래 한 주에 약 15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도록 설계가 됐는데, 근데 지금은 11만 7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설계가 된 가격보다도 25%가 빠진 건데요.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은 진짜 이유는요, 이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가지고만 있으면요, 1년에 11.5%씩 돈을 얹어줍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근데 2년 전 테라 루나 사태 때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 무너진 그 시스템도요, 높은 이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거고, 바로 이 높은 이자라는 공통점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그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걱정이겠죠. 근데 정말로 똑같은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이 사태를 들여다본 곳이 있는데, 온체인 분석회사 아캄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회사고, 지금 아캄 측에서는요, 이게 다음 루나 테라 사태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마이클 세일러한테 배당을 줄 돈이 2조 원 정도가 있지만 이 주식을 끝까지 살려둘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캄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테라 루나 사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해라,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테라 루나 사태가 아니라는 걸까요? 이번 증권사의 분석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 때 무너진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격을 맞추던 코인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진짜 자산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제로로 가치가 수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STRC라는 주식은 다르죠. 그 뒤에 비트코인이라는 실제 자산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사는 이렇게 봤습니다. 정해진 가격이 깨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매겨진 것뿐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가격표가 다시 붙은 것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숫자가 있습니다. 아까 세일러한테 배당을 줄 돈이 2조 원이 있다라고 했었죠. 넉넉해 보입니다. 근데 이 주식에 1년 동안 줘야 되는 배당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2조 원, 1년에 나가는 돈은 1조 8천억 원. 생각보다 여유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래가지고 아캄이 살려둘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주식이 1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단순하게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그 방식 자체가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스트래티지는요, 그동안 이렇게 돈을 굴려왔었습니다. 이 주식이 15만원 위에 있을 때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팔고,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또 찍어서 또 매수합니다. 이걸 계속 무한반복해왔어요. 근데 이 방식에는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15만원 위에 반드시 있어야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모으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는 스위치 하나 때문에 잠깐 손을 놓은 겁니다. 사겠다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그러면 분명해지죠. 이 회사의 비트코인 수요는 가격이 높을 때만 작동하는 수요였다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더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하락하는 순간 스스로 멈추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압력이 다시 한번 이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남겨요. 반대로 앞서 본 증권사는 받쳐주는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무너질 만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리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식이 무너지던 바로 그 주에 리플 XRP에는 오히려 정반대 신호가 들어왔죠. XRP 현물 ETF라는 게 있는데, 리플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이번에 82억 정도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7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죠. 이 기간에 리플 XRP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 리플이 1,500원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요. 오히려 시장의 돈들이 순유출되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XRP 현물 ETF에만 돈이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XRP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비로소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선 똑같이 기관이 사들인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요. 정반대로 움직이는 두 가지 돈이 있죠. 하나는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들어오는 돈이고 셀러 쪽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스스로 멈추게 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격이 떨어질 때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리플 XRP 현물 ETF가 그랬고요. 또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들. 한쪽은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돈이고 다른 한쪽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모습을 드러내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말을 해주는 걸까요? 천천히 정리드려보자면은 이건 비트코인이 나쁘고 리플이 좋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자산 밑에 지금 어떤 돈이 깔려 있는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리플의 큰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15억 3천만 개의 리플을 더욱더 사모았었죠. 거래소에 있던 물량들을 자기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거고 가격을 쫓아서 산 게 아니라 가격이 약할 때 조용히 쓸어 담은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락할 때도 들어오는 돈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STRC가 15만원 밑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마이클 셀러의 추가 비트코인 매수가 멈춘 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건 스트래티지가 회사가 망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배당 줄 돈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또 억지로 계속해서 매수해야 될 의무도 없으니까요. 그냥 큰 매수자 하나가 잠깐 빠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리플 XRP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자산 밑에 깔린 돈의 성격 차이는 더욱더 또렷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마이클 세일러의 주식 자체가 무너진 진짜 의미는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방식이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리플은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오히려 정반대 신호를 보여줬다는 거고 결국에 지금 보셔야 될 건 가격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밑에 어떤 돈이 붙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다음에 상승장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건 어느 쪽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보유하고 들고 가기보다는요.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고점을 노리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 가격을 정해두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욕심들 때문에 수익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도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결국에 스쳐 지나간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5%라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또 건강하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기 종업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가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안겨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내가 욕심보다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일단 내가 매도에 대한 것들을 어색해하지 않고 수익 실현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시되는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상 매수했을 때 내가 얼마에 팔아야지 계획했다가 상승하면 더 갈 것 같다. 매도 놓치는 게 반복되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비트코인 기준 9천만원 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강력한 폭락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죠. 리플, XRP 포함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여러가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방금 전 1시간 동안 무려 8천억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선물 포지션이 그대로 청산 증발해버렸고요. 최근 24시간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 대폭락장에서도요.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합니다. 하루 만에 2조 5천억 선물 포지션 증발하고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까지 내려오고 리플 XRP가 1달러 깨지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디피니티브 44%, 슈퍼폼 27% 여전히 폭락장에서도 개별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알트 장세들에 대해서
상승장이든 폭락장이든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대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요, 인피니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타점 말씀드렸고, 곧바로 수익까지도 안겨드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이 차트 방향성이랑 추세가 어떻죠?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추천드리고 이번에 수익까지 냈던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차트 방향성 자체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탄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수 타점 자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추가로 힘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다 상승하고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반등 주면 바로 또 팔고 나오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수익 낸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에 편승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던 1번 매매 방법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피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